이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백억을 가졌지만 철저히 혼자였던 78배 박만수 어르신. 어느 날 50년 전 죽은 첫사랑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밥상과 다정한 손길. 노인은 이것이 하늘이 보낸 생의 마지막 선물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가장 행복한 칠순 잔치날 바치려던 다이아몬드 반지. 하지만 그날 잔치장은 축복 대신 노인의 절규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오. 내가 다 잘못했어.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던 한 노인의 기막힌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평창동, 높은 담벼락 위로 솟은 소나무마저 위험 있어 보이는 으리으리한 2층 저택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의 상징 같지만 육중한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곳엔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네요. 한낮인데도 두꺼운 암막 커튼에 가려진 거실은 동굴처럼 어둡고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 하며 거대한 정막을 쪼개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이 집의 거실 한가운데 6인용 대리석 식탁 끝자리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노인, 바로 이 집의 주인인 박만수 어르신입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어르신의 등은 앙상하게 굽어있고 값비싼 실크 잠옷은 며칠을 안 갈아입었는지 목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군요. 어르신의 앞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빵 봉지가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습니다. 꺼내둔 식빵 가장자리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훈장처럼 피어 있지만 어르신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굳어서 딱딱해진 빵 조각을 차가운 우유에 푹 담갔다가 힘없는 턱을 움직여 기계적으로 씹어 삼킬 뿐이죠. 냉장고에 산해진미가 가득하면 뭐합니까? 혼자 먹는 밥상은 모래알을 씹는 것보다 못한 것을요. 아무도 없느냐? 어르신이 습관처럼 허공에 대고 중얼거려 보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정작 곁에 남은 건 통장의 숫자와 지독한 외로움뿐이네요. 자식놈들은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고 전화기는 배터리가 방전된 지 오래라 까만 화면만 죽은 눈처럼 어르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씹고 있던 빵에서 느껴지는 씁쓸하고 퀴퀴한 맛이 꼭 곰팡이 핀 당신의 인생 같아서 어르신은 헛웃음을 흘립니다. 계십니까? 오늘 면접 보기로 한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현관 쪽에서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귀찮다는 듯 느릿느릿 고개를 돌렸죠. 현관에 센서 등이 켜지며 어둠 속에 서 있던 방문객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어르신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50대 중반의 여인, 이미정 씨.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겁먹은 듯 하면서도 맑게 빛나는 눈동자. 어르신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다 못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50년 전 가난이라는 벽에 부딪혀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던 첫사랑,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 이름 순이미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았으니까요. 세월을 거슬러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이건 꿈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 이마. 만수 어르신은 입만 벙긋거릴 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쏟아진 물이 카펫을 검게 적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해서 허둥지둥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가방을 내려놓더니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행주와 빗자루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위험한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죠. 어르신 놀라셨죠?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다치십니다. 제가 얼른 치울게요. 미정 씨가 고개를 들어 만수 어르신을 바라보며 걱정스레 말합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어르신을 올려다보는 그 깊고 따뜻한 눈빛. 어르신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력서를 확인할 필요도 경력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여자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만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이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아니면 죽기 전에 찾아온 마지막 운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나오시오. 월급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제발 내 곁에 있어줘요. 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에 미정 씨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어르신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동자의 찰나의 순간 알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사랑에 눈이 먼 어르신은 그 복잡한 감정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잿빛 같던 자신의 인생에 기적처럼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믿고 싶었을 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기구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어르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죽은 듯 고요하던 만수 어르신의 저택 주방에서 낯설지만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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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경쾌하게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게 끓는 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있네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설치다 겨우 눈을 붙인 어르신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냄새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 나는 아침 풍경인가요? 어르신은 홀린 듯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놓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본 어르신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글거리는 뚝배기 속에는 향긋한 봄내음을 품은 냉이가 가득 들어간 냉이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맛이 없어 대충 차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어르신이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하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는 통 맛보지 못했던 바로 그 메뉴였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쌉싸름한 냉이 향과 깊고 진한 멸치 육수의 맛. 그건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고 가슴에 묻은 첫사랑 수님이가 해주던 바로 그 옛날 맛이었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파는 달고 자극적인 맛과는 차원이 다른 기억 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그리움의 맛이었죠. 어르신은 뜨거운 밥 한 숟가락에 찌개를 듬뿍 얹어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갑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넘어가는데 자꾸만 눈물이 핑 돌고 목이 메어옵니다. 밥을 먹는 건지 그리움을 먹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죠. 어르신, 입에는 좀 맞으세요? 요즘 냉이가 질겨서 걱정했는데 간이 셀까봐 신경 좀 썼습니다. 미정 씨가 물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기 싫어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대답합니다. 먹을만하구먼. 딱 내 입맛이야. 아주 좋아.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창밖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만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만수 어르신의 오른쪽 무릎 통증이 도지기 시작했죠. 뼈마디가 쑤시고 끊어질 듯한 고통에 어르신이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 앓자 설거지를 하던 미정 씨가 물기 묻은 손을 알치마에 닦으며 다가옵니다. 그녀는 말없이 어르신의 다리 아래 베개를 받치더니 야무진 손끝으로 뭉친 근육을 꾹꾹 눌러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여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미정 씨는 통증이 시작되는 혈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어 풀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한 손길에 어르신은 고통도 잊고 미정 씨를 빤히 내려다봅니다. 거기, 그래, 거기가 쑤셨는데 어찌 알았나? 신기하네, 참 용해. 어르신 걸음걸이를 보니 오른쪽으로 무게가 쏠리시더라고요. 비 오면 더 아프실 것 같아서요. 좀 나아지셨습니까? 미정 씨의 다정한 물음에 만수 어르신의 가슴 속에서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뜨겁게 피어오릅니다. 단순히 눈치 빠른 간병인을 넘어 자신을 뼛속까지 이해해주는 운명적인 여자를 만난 것만 같았죠. 이 여자가 나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수 어르신은 확 달라졌습니다. 희끗희끗하던 머리를 새까맣게 염색하고 장롱 깊숙이 처박아뒀던 최고급 이태리 양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르신은 더 이상 죽을 날만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가슴 설레는 한 남자였죠. 어느 날 오후 어르신은 외출했다 돌아오며 등 뒤에 숨겨온 작은 쇼핑백을 미정 씨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점원에게 물어물어 산 젊은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화사한 꽃무늬 실크 스카프와 반짝이는 보석 브로치였습니다. 오다가 하나 주었어. 일 잘해서 주는 보너스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어르신, 이건 너무 비싼 건데 제가 함부로 받아도 될까요? 미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뒷걸음질 쳤지만 어르신의 강요에 못 이겨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아듭니다. 어르신은 그녀가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미정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고마움이 아니라 차마 말 못할 죄책감과 깊은 슬픔이라는 것을 알기엔 어르신은 너무 깊은 사랑의 늪에 빠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어르신의 착각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미정 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던 만수 어르신의 고요한 시간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손님, 바로 아들 철민 씨와 며느리 영자 씨였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 한번 안 비치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찾아온 이유는 뻔했죠. 아들 사업이 어렵다느니 급전이 필요하다느니 하며 또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부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배어있던 집안에서 향긋한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하던 머리는 새까맣게 염색되어 10년은 젊어 보였고 집에서 입던 늘어진 러닝셔츠 대신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계셨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던 그 깐깐하고 구두쇠 같던 아버지가 맞나 싶어 아들 부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야 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 차림은 또 뭐예요? 어디선이라도 보러 가세요? 며느리 영자 씨가 비꼬듯 한마디 던지려는 찰나 안방에서 미정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삐뚤어진 옷깃을 매만져 줍니다. 어르신,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졌네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다시 예쁘게 매드릴게요. 미정 씨가 까치발을 들고 아버지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는 모습,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그런 미정 씨를 내려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아이처럼 싱글벙글 웃고 계시고요. 남들이 보면 영락없는 늦가기 신혼부부나 다름없는 다정한 풍경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며느리 영자 씨의 눈초리가 매섭게 올라갑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한 겁니다. 저 여자 봐라. 그냥 간병인이라며? 분위기가 왜 저래?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바로 최신형 스마트폰 박스였죠. 손자가 그토록 사달라고 조를 때는 학생이 무슨 비싼 전화기가 필요하냐며 콧방귀도 안 뀌시던 분이 그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기계를 미정 씨에게 덜컥 사주신 겁니다. 순간 아들 철민 씨의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린 지금 돈 없어서 대출 이자도 못 내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 여자한테는 100만 원짜리 핸드폰까지 사주셨어요? 진짜 노망 나셨어요? 아들의 고함 소리에 만수 어르신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말버릇이, 내 돈 내가 쓰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부모 안부는커녕 돈 냄새만 맡고 찾아오는 놈들,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결국 아들 부부는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부부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정 씨가 외로운 노인을 홀려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아주 질이 나쁜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엉뚱한 여자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탐욕스러운 두 사람을 자극했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당장 흥신소 알아봐. 저 여자 족보부터 캐야겠어. 저렇게 아버지 비위를 잘 맞추는 걸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분명 구린 과거가 있을 거야. 철민 씨가 핸들을 쾅 치며 소리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영자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입니다. 걱정 마. 아까 당신이 아버지랑 소리 지르며 싸울 때 내가 몰래 거실 액자 뒤랑 안방 화분 틈에 초소형 홈캠 붙여놨어.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집안 상황을 24시간 다 볼 수 있다고. 둘이서 껴안고 뒹구는 증거 딱 잡아서 빈털터리로 쫓아내버리자고.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가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의 지갑이 닫히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산이 줄어들까봐 그게 무서울 뿐이죠. 그렇게 평화롭던 저택에 자식이라는 이름의 가장 비열하고 은밀한 감시자들이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비극을 재촉하듯이 말이죠. 그날 밤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유난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가 저택 안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번쩍하는 번개와 함께 콰르릉 쾅 울리는 천둥 소리가 만수 어르신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평소 담이 작고 겁이 많은 어르신은 밖을 내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거실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계셨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파밭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일시에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 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저택을 집어삼키자 어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어르신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공포 속에서 어르신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따스한 불빛이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양초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어르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을 구하러 온 천사처럼 보였죠. 미정 씨는 촛대를 탁자에 내려놓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어르신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주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자 어르신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어르신을 위해 낮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려 주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그런데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일까요? 미정 씨가 무심코 부른 그 자장가는 50년 전 가난한 단칸방 시절 만수 어르신이 첫사랑 순이미를 무릎에 누이고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 빗소리, 그리고 가슴을 파고드는 익숙한 멜로디. 만수 어르신은 순간
시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가 미정 씨인지 아니면 50년 전 떠나보낸 수님이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환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를 놓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르신의 이성은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정이 벅차오른 어르신은 맞잡은 미정 씨의 손등에 뜨거운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입술이 닿자 미정 씨가 움찔했지만 어르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속에 담아둔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양, 나 이제 더 이상 혼자 밥 먹기도 싫고 이렇게 비 오는 밤에 혼자 무서워 떨기도 싫어. 자네가 내 남은 인생 간병인 말고 내 아내로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나? 어르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며칠 전부터 만지작거리던 작은 벨벳 상자가 나왔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촛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죠. 늙은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심이자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정 씨의 눈은 감동이 아닌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미정 씨는 마치 불덩이를 만진 사람처럼 기겁하며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반지가 바닥으로 떼구르르 굴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만수 어르신은 그 처절한 거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갑작스러운 청혼이라 당황해서 혹은 자신 같은 늙은이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좋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미정양, 내가 너무 급했지? 미안해. 하지만 내 진심은 알아줘. 엇갈려도 너무나 잔인하게 엇갈린 두 사람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도심 외곽의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만 한 이곳에 며느리 영자 씨가 선글라스를 낀 채 초조하게 앉아 있네요. 그녀의 앞에는 얼음이 다 녹아 밍밍해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고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피아노를 치듯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 모습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불안해 보입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낡은 점퍼 차림의 중년 사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옵니다. 영자 씨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입니다. 그는 영자 씨를 발견하고는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싹 밀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찾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워낙 옛날 일이라 기록도 별로 없고 아주 꽁꽁 숨겨뒀더라고요. 영자 씨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드디어 그 여우 같은 간병인 이미정의 꼬리를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한 겁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복잡한 서류 몇 장과 함께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서류는 미정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지만 영자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서류가 아니라 바로 그 뒷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든 영자 씨의 입이 떡 벌어지며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진 속 풍경은 1970년대쯤으로 보입니다. 촌스러운 장발 머리를 한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 만수 어르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의 미정 씨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가 만수 어르신의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 아니 갓 결혼한 부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과 집안에 있는 미정 씨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아버님 입맛을 귀신같이 알고 아버님이 왜 그 여자한테 꼼짝 못하고 홀렸는지. 영자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미정 씨는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아버지가 버렸던 내연녀, 사진 속 그 여자의 딸이었던 겁니다. 영자 씨의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엄마가 버림받고 고생하다 죽으니 딸이 복수하러 온 게 틀림없어.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몽땅 가로채려는 거야. 영자 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여부야 어찌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시아버지를 도덕적으로 매장시키고 그 여자를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는 핵폭탄급 무기였으니까요. 복수하러 왔구나. 자기 엄마 버린 남자한테 복수하고 재산 뺏으려고 들어온 거야. 아주 앙큼하고 무서운 년. 영자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곧바로 남편 철민 씨에게 전화를 거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가기가 무섭게 남편이 전화를 받자 영자 씨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내 말 잘 들어. 그 여자 그냥 꽃뱀이 아니었어. 아버님 옛날 내연녀 딸이야. 사진까지 입수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수화기 넘어 남편의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자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칠순 잔치 때 이거 터뜨리면 끝장이야. 아버님은 망신살 뻗쳐서 뒷목 잡고 쓰러지실 거고 그 여자는 폐륜녀로 몰려서 동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거야. 유산은 몽땅 우리 거라고. 당신은 잔치 준비나 잘하고 있어. 영자 씨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담아 가방 깊숙이 챙겨 넣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칠순 잔치가 시아버지에게는 지옥 같은 장례식이 될지 모르지만 탐욕스러운 며느리에게는 축제가 될 것이란 생각에 영자 씨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 진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끔찍한 천륜의 비극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극의 칼날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될지도 모른 채 카페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경박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만수 어르신의 생신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곱게 차려입은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놓인 비싼 꽃장식과 사내 진미는 어르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듯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만수 어르신은 미정 씨가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 양복에 행커치프까지 꽂고 상기된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시네요. 굽었던 허리도 오늘만큼은 꼿꼿하게 펴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지난밤 거절당했던 청혼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세상 앞에 당당히 내 사람으로 소개하겠노라 굳게 다짐했기 때문이죠. 반면 어르신의 옆을 지키고 서 있는 미정 씨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합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혀놓았지만 그녀는 마치 사형대 위에 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끝만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곁에서 웃어라.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리상이냐며 다독여도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는 걸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연회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하객들의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회자가 만수 어르신을 단상 위로 모십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입을 떼셨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이 늙은이 생일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제 남은 인생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미정양, 부끄러워 말고 이리 올라오세요. 어르신의 따뜻한 눈길이 단상 아래 미정 씨를 향하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장 그 입 다무세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아들 철민 씨가 씩씩거리며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호원들이 말릴 새도 없었죠. 철민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을 미정 씨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쫙 마이너스 약. 미정 씨의 비명과 함께 찬물을 뒤집어 쓴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곱게 한 화장이 얼룩지고 머리카락이 물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었죠. 하지만 아들의 폐악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허공을 향해 힘껏 뿌려버렸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수십 장의 사진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팔랑거리며 연회장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다들 이 사진 좀 주워서 보세요. 아버지가 젊을 때 버린 그 여자 딸이라고요. 제 엄마 복수하겠다고 우리 아버지 노망난 틈을 타서 재산 뺏으러 온 꽃뱀이란 말입니다. 철민 씨의 고함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객들은 바닥에 떨어진 흑백 사진을 하나둘 주워들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진 속 여자 만수 형님 옛날 애인수님이 아니야? 아이고, 어쩐지 저 간병인이랑 너무 닮았다 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와 단상을 덮쳤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치에 떨어진 사진 한 장, 촌스러운 장발을 한 젊은 날의 자신과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첫사랑 순임이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그 사진.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순임이의 얼굴과 물에 젖어 떨고 있는 미정 씨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 어르신의 눈동자는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쿵쿵거리며 터질 것만 같았죠. 설마 내가 순임이 딸이었단 말이냐. 그 틈을 타 며느리 영자 씨가 마이크를 뺏어 들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딸 버린 여자가, 아니, 자기 엄마를 버린 남자한테 꼬리를 쳐요? 이건 폐륜이에요.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요. 며느리의 선동에 하객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미정 씨를 쏘아보고 축복받아야 할 잔치판은 순식간에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에 젖은 생쥐꼴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미정 씨,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넋이 나가버린 만수 어르신. 잔인한 진실의 폭풍우가 두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불빛마저 이제는 조롱하듯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네요. 이 끔찍한 난장판 속에서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수라장이 된 호텔 연회장 단상 위 멱살을 잡힌 채 이리저리 흔들리던 미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거구의 철민 씨를 밀쳐내고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동안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복수라니요. 재산을 뺐다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미정 씨의 처절한 절규에 시끄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미정 씨는 멍하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만수 어르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감춰왔던 비밀이 터져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오라고, 어떤 사람인지 눈에 담아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제가 바로 당신 딸 박미정이라고요. 그 말은 만수 어르신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박미정. 그 낯설지만 익숙한 이름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어르신의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옛 연인의 딸인 줄만 알았는데 내 핏줄이라니요. 세상 천지의 내 자식이라니요. 어르신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 씨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끌림, 그녀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에 흘렸던 눈물, 비 오는 밤 그녀의 손을 잡고 느꼈던 설렘. 그 모든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혈육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피의 끌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주책맞게도 그 감정을 노년의 로맨스로 착각하고 친딸에게 청혼까지 하려 했습니다. 천륜을 어길 뻔했다는 끔찍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어르신을 덮쳤습니다. 차라리 꽃뱀이었다면 배신감에 화를 내면 그만이었을 텐데 내 딸을 여자로 보고
가슴 설레어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누군가 거대한 둔기로 뒤통수를 내려친 듯한 충격에 만수 어르신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어르신은 중심을 잃고 단상 위로 쿠당탕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미정 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어르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어르신의 흉부를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미정 씨의 눈물방울이 어르신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 위로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정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아들 철민 씨와 며느리 영자 씨는 멀뚱히 서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동자는 걱정이 아닌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저 여자가 진짜 친딸이면 아버지가 저대로 돌아가셨을 때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몫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유전자 검사 전에는 모르는 거야. 일단 119가 늦게 오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세상에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안위보다 돈 계산이 먼저인 그들의 모습은 악마보다 더 추악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치고 산소 마스크를 쓴 어르신은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살리려 울부짖으며 따라오는 미정 씨의 처절한 얼굴과 뒷짐지고 서서 어차피 갈 때 된 노인네라는 표정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식들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대비가 어르신의 가슴을 한 번 더 난도질했습니다. 핏줄이라 믿었던 자식들은 남보다 못하고 남인 줄 알았던 여자가 진짜 핏줄이었다니.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어르신은 뜨거운 눈물을 한 줄기 흘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어르신은 이 끔찍한 비극을 딛고 다시 눈을 떠서 진짜 딸의 손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병원 옥상 정원에도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쌀쌀한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을 축복하기라도 하듯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네요. 그 햇살 아래 휠체어에 앉아있는 만수 어르신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큰 수술을 견뎌내느라 몸은 반쪽이 되어 앙상해졌고 거동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 비로소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는 사람처럼 어르신의 얼굴에는 넉넉한 여유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무릎 위에는 곰팡이 핀 식빵 대신 포근한 체크무늬 담요가 덮여 있군요. 옥상 정원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아래층 병실 복도 상황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유산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든 페류나 아들 철민 씨와 며느리 영자 씨는 오늘도 병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진 직후 진행된 유전자 검사에서 미정 씨가 친딸임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죠. 의식을 되찾은 만수 어르신은 제일 먼저 변호사를 불러 호적 정리를 마쳤고
유언장을 싹 뜯어 고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해를 가한 자식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줄 수 없다. 어르신의 서슬 퍼런 결정에 빈털터리가 된 아들 부부는 복도 한 구석에서 서로 내 탓이네 하며 꼴사납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병실 문은 그들의 탐욕을 비웃듯 열릴 줄을 모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다시 옥상 정원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미정 씨가 익숙하고 다정한 손길로 어르신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잔잔한 호수 같은 미소가 번져 있네요. 그녀가 휠체어를 잠시 멈추고 어르신의 옷깃을 여며주며 나직하게 말을 건넵니다. 바람이 참 시원하고 좋네요. 이제 곧 겨울이 오려나 봐요. 그쵸? 아버지, 아버지. 그 짧은 세 글자가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만수 어르신의 쭈글쭈글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말,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어깨에 놓인 미정 씨의 손을 꽉 잡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어 거칠고 투박해진 손이지만 그 맞잡은 손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한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미정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 핏줄을 몰라보고 이 늙은이가 주책맞게 너를 여인으로 마음에 품어 욕보였구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르신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바뀝니다. 딸인 줄도 모르고 설레어했던 지난 날들이 뼈에 사무치게 부끄럽고 고생만 시킨 딸에게 미안해서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주르륵 흐르는 눈물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드디어 만난 아버지에 대한 용서,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를 딸로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저를 내치지 않고 손잡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질긴 인연인가 봅니다. 남남인 줄 알았을 때도 서로를 끌어당기더니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부녀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드르륵 드르륵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려오네요. 비록 늙고 병든 몸이지만 딸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하를 다 가진 부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쳐온 줄 알았는데 만수 어르신의 인생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사랑,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아닐까요?